지방선거 판세를 볼 수 있는 모든 여조를 종합한 MBC 여론조사햄이 드디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오늘자 자료에 따르면 지선 성격 인식의 경우 정부 지원이 정부 견제를 압도하면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ARS 전화 면접 또한 큰 차이 없이 여당의 압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젠프 지지율 역시 70%대를 향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죠.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핵심 지역 서울의 경우 후보 결정 이후 오세훈이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원호 후보가 크게 앞서는 중이며 부산 역시 격차는 예상대로 좁혀지고 있지만 아직은 전재수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과거에 묶여있는 이른바 원죄입니다. 윤석열의 그 상식 밖의 계엄 선포, 그리고 이어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태, 이 엄청난 국가적 비극 앞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취했어야 할 유일하고도 당연한 스탠스는 무엇이었을까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 권력과 아주 단호하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절연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의 권력과 결별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연하지 못했습니다. 당내 역학관계 때문이든 눈치 보기 때문이든 미적거리며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지만 헌법 파괴는 용납할 수 없었던 합리적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 지지자들이 이 당은 자정 능력이 없구나라며 대규모로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뼈아픈 구조적 붕괴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과거의 업보가 너무 무거워서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현재의 지도부라도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JTBC 단독 보도 때문에 장동혁이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장동혁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힘 지지층 힘을 빠지게 만드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불거진 미국 방문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전략도 책임지는 자세도 변화하겠다는 절박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마저 극에 달하며 남아있던 지지율마저 추가로 하락하는 그야말로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비행기로 치면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윤핵 계엄과 탄핵이라는 거대한 사태를 거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 동력, 즉 엔진이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공에서 비행기 엔진이 꺼졌을 때 승객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조종석입니다. 조종사가 냉정함을 잃지 않고 노련하게 비행기를 통제한다면 불안감은 덜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서 추락하고 있는데 조종관을 잡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마저 우왕좌왕하며 승객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조종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정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건 어떤 정치적 음모나 언론의 프레임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과학적인 정치 역학의 귀결인 셈입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박빙으로 싸워야 될 전선이 수도권이 아니라 대구가 된 것, 이게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단골 질문이 있죠. 이번 선거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 아주 전형적인 국정 안정론 대 정권 견제론의 구도입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 지방선거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쓸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무기는 국정 안정론이 아닙니다. 바로 힘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당장 우리 동네 앞길에 도로가 뚫리느냐 마느냐, 지하철역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데 거창한 이념이나
정권 심판론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가 처음 조성되고 아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 선거를 치르면요, 거의 대부분 여당 후보가 압승을 거둡니다. 왜냐? 주민들이 보기에 당장 버스 노선 깔고 학교 짓고 예산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야당의 투사가 아니라 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힘있는 여당 시장이거든요.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익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 발전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지금 가장 흥미롭게 작동하고 있는 곳,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부겸 후보가 있죠. 바둑으로 치면 상대의 가장 두터운 진영 한가운데에 돌을 던진 셈인데요. 여기서 단순히 나는 민주당이지만 대구 사람입니다, 나는 소극적인 감성파리만으로는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아도 여당 심판론이 팽팽한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비판만 노려놓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꺼내든 승부수가 바로 이 힘있는 여당 후보론입니다. 지금 대구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수건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리고 신공항 문제입니다. 둘 다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없이는 첫 삽조차 뜨기 힘든 메머드급 현안들이죠. 김부겸 후보는 정확히 이 대세점을 찌른 겁니다. 내가 바로 대통령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이 묵은 숙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한 번만 써먹어 보시라. 이거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 대구 유권자들에게 당신의 평생 정치적 신념을 버리고 영원히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구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더미인데 이번 한 번만큼은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저 김부겸을 도구로 삼아서 대구의 이익을 챙겨라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아마 김부겸 후보의 연설을 들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진짜 연설 하나만큼은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구 분들의 민심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보수적인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제안은 꽤나 합리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잠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절묘하게 교차시킨 전략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의 이 실용주의적 돌파구가 지역주의라는 견고한 장벽에 어느 정도의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한국 정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선 솔직히 2018년에 맞먹는 큰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